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글루타치온 얘기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글루타치온, 네,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고, 또 뭐 글루타치온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 항산화, 즉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는 물질. 그런데 글루타치온 한 개만 먹어가지고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물질,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글루타치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 이력서이고요. 이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우선 글루타치온 효과, 효능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루타치온 농도를 혈중에서 높여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글루타치온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항산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또 해독 기능, 그 다음에 신체 대사 조절 기능,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의 건강에는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질환을 개선시켜 주는데 탁월합니다. 그래서 신진대사가 훨씬 더 잘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것이 글루타치온인데요. 비타민C만큼이나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간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데 간 기능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더 필요하다. 또 피부 미용, 백내장, 그 다음에 치매 예방, 자폐증 치료 이런 데 쓰는 물질이고요. 병원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일종의 약물 수준의 물질인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루타치온이 혈중에 농도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니까 혈중 농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건데 한 가지씩 알아보죠. 글루타치온이 왜 중요한가? 지금 이 약물의 병을 한번 보시면 글루타치온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고요. 인젝션이라고 주사약인 겁니다. 이 병으로 되어져 있고 주사약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조금 넣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병원에 가야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사로 넣는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글루타치온을 맞기 위해서 매번 병원에 가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먹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글루타치온을 왜 먹어야 되고 왜 주사를 맞고 있느냐라는 건데요. 결국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건데, 활성산소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걸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활성산소가 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이 산소가 혈중을 돌아다니면서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세포 속에 들어가서 세포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 이 산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에서 만나가지고 분해되어지는 과정에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하루에 호흡하는 산소의 양은 약 1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의 산소, 공기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요만큼. 그러면 16kg가 되려면 이게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게 호흡되어져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 중에 약 5% 정도가 활성산소로 바뀐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가 5%면 얼마나 나오는 거냐면 800g 정도 나오는 겁니다.
800g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비타민C 한 박스 600정짜리 그게 600g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보통 먹고 있는 비타민C의 양이 6g이죠. 하루에 먹는 양이 6g이죠. 근데 하루에 생산되어져 나오는 활성산소의 양이 800g이라는 거죠. 약 120배 정도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비타민C의 양. 그 먹고 있는 비타민C만으로 항산화가 충분히 되느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비타민C는 비타민C만의 또 특이성이 있고요. 또 글루타치온은 글루타치온의 특이성이 있고,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지만은 각각 항산화 물질들이 작용하는 기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항산화 물질을 골고루 다 먹어주는 게 더 중요하고, 이 한 5가지 정도가 되는 항산화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물질들을 같이 섭취를 해주면 다소 적게 먹어도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어서 재생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적게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발생되어진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항산화제가 부족하다. 물론 내 몸에서도 만들어서 또 공급을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항산화제가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확인하는 방법. 몸에서 정전기가 많이 튀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전자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 전자가 부족하다. 항산화제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항산화제를 많이 먹어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자라는 거고요. 자,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것은 항산화와 관련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성분이다. 글루타치온. 네, 여기 보시면 네, 영어로 글루타치온이라고 이렇게 나타내고요. GSH라고 표현을 합니다. G가 글루타치온이고요. 이 글루타치온 안에 황이 들어있었어. 네, 요거 SH라고 하는 이놈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GSH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주로 글루타치온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글루타치온은 우리의 간에서 합성이 되어지고 신체 세포에서도 적은 양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글루타치온은 3가지의 아미노산 성분이 섞여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의 아미노산 성분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시스테인, 글라이신, 그 다음에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전부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자, 시스테인에 보면 SH라고 하는 놈이 붙어 있죠. 이 놈이 항산화를 하는 데 쓰이는 건데요. 여기에 있는 S하고 H가 이렇게 결합되어져 있는데 이 H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 H로부터 전자가 떨어져 나오죠. 비타민C에서 항산화 하는 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놈도 결국은 이 SH에 이 H로부터 전자가 떨어져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얘랑 결합되어져 있는 글리신, 글루탐산. 이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산이라고 하는 여기 COOH, 요게 카르복실기인데요. 요게 글루탐산의 구조이고, 이 글루탐산에서 이 H가 떨어져 나오면서 나트륨이 달라붙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MSG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게 MSG입니다. 그래서 글루탐산에 H가 붙느냐, NA가 붙느냐, NA가 나트륨이죠. 이게 붙는가에 따라서 MSG, 많이 들어보셨죠? 미머시기라고 하는,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3개가 결합을 하면 글루타치온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자, 이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한다. 5대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 한 가지 성분이다 라는 거고, 항산화 성분들 간에 서로 간에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 5대 항산화 물질들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좀 한번 보시면, 항산화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글루타치온, 기본적으로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E,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코엔자임 Q10,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 이렇게 5가지가 골고루 잘 들어있어야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 방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 그림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가 세포 안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쪽이 세포 바깥쪽인데, 알파 리포산은 코엔자임 Q10의 도움을 받아서 항산화가 되어지고요. 환원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파 리포산은 또 글루타치온을 환원시키고, 글루타치온은 세포 속에서 비타민 C를 환원시켜준다라는 겁니다. 산화되어진 비타민 C를 환원시키는 거고요. 비타민 C는 또 비타민 E를 환원시킨다. 산화되어진 비타민 E를 환원을 시켜줘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또 비타민 E는 코엔자임 Q10을 환원을 시켜준다.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항산화를 시켜주어서 이 세포 속과 세포 바깥에서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즉 항산화를 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세포 속에서는요, 이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지고, 발생되어진 활성산소는 이 5가지 항산화제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제거가 되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5대 항산화 물질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이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이 OH, 여기에 붙어 있는 이 OH, 여기에 있는 이 OH, 이 둘 중에 한 개의 이 H가 떨어져 나와서 항산화를 시키는데 쓰인다. 결국은 이 H로부터 전자가 빠져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항산화를 시키는 것이 떨어져 나오느냐 하면,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이중결합입니다. 이게 벤젠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중결합이 들어있고요. 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전자가 빠져나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OH로부터도 이 수소가 빠져나오게 되면 전자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 이중결합, 공명을 하고 있는 이 이중결합으로부터 전자가 빠져나와서 항산화를 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 요거 전체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시면요. 알파 리포산 요게 환원되어져 있는 거고, 요게 산화되어져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는 요 H, SH의 이 H, 여기에 SH, 이 SH의 이 H가 빠지면서 산화가 되어지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때 수소가 빠져나와 가지고 전자를 공급을 한다.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이게 글루타치온이죠. 글루타치온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 시스테인이 들어있는데 그 S로부터 빠져나온다. 그 다음에 요게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은 여기 벤젠고리에 있는 여기에 이중결합이 전자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 O에 H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도 수소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항산화를 시켜준다.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 있죠. 이게 끊어졌다 붙었다. 이 이중결합이 끊어졌다 붙었다 하면서 항산화를 시켜준다. 알고 보면 결국은 전자를 공급을 하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어떻게 해서 항산화를 시키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요게
글루타치온에 환원되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한번 보시죠. 요거를 좀 비디오를 없애면 보이겠죠.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 SH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H가 떨어지면서 이 H가 빠져나오면서 수소를 공급을 한다. 이 수소로부터 전자가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건데요. 글루타치온 분자 이 두 개가 이 H가 빠지면서 SS 결합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이 H가 두 개가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산화, 다시 여기서 저 위로 올라가는 반응이 일어나면 환원. 그래서 산화, 환원, 산화, 환원. 그래서 이 수소를 빠지고 넣고 이렇게 하면서 항산화를 계속 시켜주는데 이 수소를 공급을 알파 리포산이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포 속에서는 이 활성산소가 이 H2O2라고 하는 이것이 활성산소인데 이게 이 상태로 있다가 여기에 H2O로 만들어지고 나면 산소 한 개가 남죠. 남아있는 산소가 활성산소가 되는데 글루타치온의 이 H로부터 H 두 개가 공급이 되어지면 H2O로 바뀌면서 반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 즉 TSH가 GSSG, 환원되어진 글루타치온이 산화되어지면서 수소 두 개를 내놓아서 물 분자로 이 활성산소의 산소와 결합을 한 뒤에 물 분자로 바뀌면서 항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뭐 굉장히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항산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항산화 덕분에 우리는 배국 같은 피부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글루타치온 여러분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루타치온 얼마나 있을까요? 아시고는 계시는죠? 부족한지 남는지 잘 모르죠,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전기가 튄다 그러면 무조건 부족하다. 그렇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글루타치온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 글루타치온 농도가 낮답니다. 그리고 비타민C 체내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궤혈병에 걸리지만 글루타치온이 떨어지게 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글루타치온의 혈중 농도가 떨어진다. 왜 그러냐? 네, 항산화를 시켜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다 보면 글루타치온 농도가 내려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주로, 암, 제2형 당뇨병, 간염, 파킨스시병, 흡연자, 노인은 글루타치온 농도가 내려간다. 그래서 치매가 올 때까지 가면 글루타치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장시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우선 한번 살펴보자라는 건데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몇 가지? 세 가지. 네. 그래서 첫 번째 항산화 기능, 두 번째 해독 기능, 세 번째 신진대사 조절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신진대사, 세포대사가 잘 되도록 해준다. 라는 건데요. 자, 항산화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활성산소를 제거를 한다. 그 기능인데 세포 속에서도 제거해야 되고요. 혈중에서도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야 되고요.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열심히 제거를 해야 된다. 제거하는 물질들을 몸 안에 많이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활성산소 제거 기능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체내에 들어온 독성 물질을 제거를 하는데도 글루타치온이 이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글루타치온은 독성 물질하고 결합을 한 뒤에 소변으로 배출시켜버리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신진대사가 잘 되어진다라는 이 메커니즘도 결국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항산화가 되어지고, 항산화가 되어지니까 생체 항상성 유지가 되어지고, 또 활성산소가 제거되어지니까 신진대사도 잘 되어진다. 뭐 당연한 건데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 결국 몸 전체에 항상성 유지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자율신경 조절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것 때문에 세포 속의 신진대사를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바로 글루타치온의 기능이다. 어쨌든 무조건 많이 필요하고요. 이 글루타치온을 먹어주지 않아도 내 몸에서 원래 만들어냅니다. 근데 만들어내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무엇을 먹어야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거냐, 공급이 되어지느냐 하면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어지면 아미노산 공급이 안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미노산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지면 글루타치온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거죠. 즉 육식을 하지 않는, 또는 단백질을 충분하게 공급하지 못하는 사람이 노화가 빨라진다. 특히 운동선수,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충분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글루타치온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못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육식을 안 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이 노화가 빨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백질 공급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아미노산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아미노산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지지 않으면 글루타치온 생성량이 작아진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활성산소가 많이 남게 되고, 남아있는 활성산소는 노화를 촉진을 시킨다.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한테 기대를 할 만한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열심히 먹으면 좀 전에 항노화의 기본, 항노화, 노화가 안티에이징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글루타치온. 6가지 기능,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보죠. 자, 면역력 증가와 질환을 개선시켜준다. 뭐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잘 돌아가면 뭐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면역이 좋아지는 거고요. 질환도 나쁜 상태에서 나쁜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도 개선을 시켜주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라는 건데요. 자, 글루타치온은 암 예방제로서 건강한 세포를 보호를 해준다. 암 예방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어지면 활성산소로 인해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활성산소가 발생되어지는데,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 할수록 미토콘드리아 속에 들어있는 DNA가 박살이 납니다. 미토콘드리아 속에 들어있는 DNA가 박살이 나서 암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DNA가 고장이 나서 암이 걸린다. 어느 DNA? 미토콘드리아 DNA. 결국은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또는 미토콘드리아 외부에서 항산화를 철저하게 시켜주는 것만이 답인데, 결국 세포를 뚫고 항산화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들어간 항산화제가 미토콘드리아까지도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용성인 CoQ10이나 비타민 E나 알파 리포산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 먹어야 글루타치온도 비타민 C도 세포 속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5가지 항산화제를 철저하게 챙겨 먹어야 된다. 라고 저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면역, 그 다음에 질환 개선. 5대 항산화 네트워크에 포함되어지는 이 물질들을 한 방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들 몸에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간 기능 개선. 간이 잘 돌아가게 해준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에는 우리 몸속으로 입으로 들어온 음식물이 제일 먼저 흡수되어지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되는데, 간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간에서 독성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분해시켜버린다. 분해시켜서 붙잡고 소변으로 빼내버린다. 이런 기능을 해주는 것이 간인데요. 그걸 보고 해독작용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근데 저걸 잘 하려면 글루타치온이 필요하다. 정말 대단하죠. 글루타치온. 네.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 철저하게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간의 해독작용에 관여하고요. 혈중 글루타치온 수준이 낮아지면 간 손상이 일어나고 간 질환을 야기시킨다. 글루타치온. 먹어보고 싶어집니다. 점점, 그죠? 네. 저는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3알. 네. 밥 먹고 나서 먹습니다. 오메가3랑 같이 먹습니다. 왜요? 알파 리포산을 아직 안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다 놓고, 모셔놓고 아직 안 먹고 있습니다. 열심히 드셔봅시다, 우리.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능이 뭐냐. 피부를 미용시켜준다. 미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름답게 해준다. 피부를 아름답게. 피부를 아름답게 하는 지표가 뭐냐면 하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얀 색깔이 왜 좋아 보이느냐? 왜 그럴까요? 네. 전 세계에 피부가 조금이라도 검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얗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얗게 되어진 피부가 점점 더 우상화되어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요. 하얀 게 깨끗해 보여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피부가 하얗게 되기를 굉장히 원한다. 마이클 잭슨. 네, 얘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피부에 활성산소가 많이 분포하게 되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글루타치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좀 넘어갔네요. 잘 보시면 네. 피부를 맑게 하거나 노화를 개선을 시켜주는데 글루타치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열심히 먹자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백내장을 예방을 해주는 기능이 있다. 백내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눈에서 시력을 점점 떨어뜨리는, 자, 시력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또 활성산소다. 특히 강한 빛이 눈에 들어와서 자외선이 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 때문에 백내장이 많이 발생하고요. 자외선 때문에도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에 피부에 자외선이 닿게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고 세포가 파괴가 되어지고 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포의 분자 구조가 자외선이 들어오게 되면 파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어지도록 선글라스를 꼭 끼는 게 좋습니다. 선글라스. 눈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항상 선글라스를 철저하게 매일 끼는 것을 생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글루타치온은 눈에도 많이 존재하고 부족해지면 백내장 등의 각막 질환을 야기를 시키기도 한다. 글루타치온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뇌 세포를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글루타치온이 잘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 어디에? 뇌세포에. 자, 뇌세포 망가지는 건 정말 싫으시잖아요.
치매.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분 중에 한 개가 바로 글루타치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병 등 뇌조직 손상과 관련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제거를 한다. 즉 우리의 뇌 속에서는요 산소 소모량이 가장 많죠.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총량의 약 20%를 뇌세포에서 이용을 한다, 사용을 한다. 그렇게 산소를 많이 쓰다 보니 활성산소도 많이 발생하고 발생되어진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이 발생되어진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을 해서 치매가 많이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 글루타치온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뇌세포를 보호를 하자. 그 다음에 자폐증 치료에도 이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글루타치온 수치가 자폐증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낮고요. 신경 손상 위험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6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글루타치온을 우리가 몸에서 많이 남아있게 만들고 생성되게 만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자, 우리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한번 해보자. 글루타치온 혈중 농도를 올리고 싶다면 황이 들어있는 성분들을 많이 먹어라 라는 겁니다. 황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 어떤 거냐?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L-시스테인, L-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을 열심히 먹는 거고요. 또 특히 음식 중에서는 마늘, 양파, 파 이런 것들입니다. 약간 맵싹한 이게 음식 속에 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알리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 속에 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을 공급을 잘 하자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요즘 뭐 영양제로서 황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MSM이라고 하는 겁니다. MSM은 저 분자 구조 한 분자에 S 한 개씩 들어있는데요. 저 식이유황이라고 하는 거죠. 저걸 먹게 되면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이 잘 만들어지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세포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MSM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 MSM. 자, 글루타치온을 못 드시겠거든 MSM이라도 열심히 드시고요. 물론 글루타치온을 열심히 챙겨 먹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아미노산도 이 S, 황을 공급을 하는 그 원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를 없애버리는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술, 담배,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다. 자, 이런 물질들을 또 없애려면 글루타치온 소모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물질들 자체로 인해서 결국 글루타치온 결핍도 되어진다. 그 다음에 이 메치온이라든지 시스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유청 단백질을 섭취를 하자. 유청 단백질. 자, 이 유청 단백질을 먹게 되면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S, 황이 공급이 되어져서 글루타치온을 만든다. 아미노산이 공급이 되어져서 글루타치온을 만드는데 쓰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질리마린 성분이 들어있는 밀크 시슬을 먹자. 자, 간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질리마린 밀크 시슬은 글루타치온 농도를 평균 35% 향상을 시켜준다. 참 먹을 게 너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C를 열심히 먹자. 비타민C를 섭취하면 글루타치온 농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몸에 열이 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활성산소 제거를 더 잘 함으로 해서 신진대사가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포도당 대사가 잘 되고 포도당 대사가 잘 되니까 에너지가 생성이 되어져서 열이 난다. 몸이 따뜻해진다.
그다음에 알파 리포산을 먹자. 글루타치온이 단독으로 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알파 리포산이 둘러싸가지고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고, 또 알파 리포산이 글루타치온을 세포 속으로도 잘 들어가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또 알파 리포산이고, 알파 리포산 이 물질 자체도 항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같이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 자, 이게 밀크시슬인데요. 여기서부터 추출되어지는 것이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마린이 들어있는 영양제, 네, 그걸 섭취를 하면 된다. 자, 실리마린은 왜 또 항산화에 도움이 많이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벤젠고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OH, 이것도 네, 항산화를 시켜주는데 쓰인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 이놈도요. 자, 이런 것들이 전자를 공급을 해 주어서 항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결국 실리마린도 열심히 챙겨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칼슘, 비타민 B2, 네, 리보플라빈이죠. 이런 것들을 챙겨 먹으면 글루타치온 합성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가 설퍼, 황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 S가 붙어 있는 아데노실 메치오닌을 먹어주면 된다. 그러려면 골관절염과 우울증,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주는 물질인데, 여기에도 이 S가 들어있는 것을 먹는 거다라는 거고요. 기타 항산화제로서 셀레늄, 비타민 E, 비타민 C를 섭취를 해주면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 S-아데노실 메치오닌, 이렇게 생긴 놈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S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황이 들어있는 걸 먹어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포인트는 황인 겁니다. 황. 네. 그래서 오늘 요약을 좀 해보면, 글루타치온, 치매 예방에 필수 영양제다. 비타민 C, 비타민 E, 글루타치온, 알파 리포산,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같이 먹어서 적게 먹어도 시너지가 나서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자, 비타민 E, 알파 리포산, 코엔자임 Q10, 특히 코엔자임 Q10, 비타민 E, 요거 좀 잘 챙겨서 비타민 C,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코엔자임 Q10까지 열심히 챙겨 먹고요. 알파 리포산은 뭐 먹으면 더 좋지만 정 안 되면 오메가3라도 열심히 챙겨 먹자. 그렇게 하면 네, 이 항산화가 훨씬 더 시너지가 나온다. 거기다가 추가해서 MSM이나 실리마린도 같이 섭취를 하면 더욱 시너지가 난다라는 건데요. 답은 황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 마늘이다. 그래서 결국은 마늘이 짱인 겁니다. 마늘 열심히 드시기 바라고요. 왜 마늘을 먹으면 그러냐라는 건데요. 마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알고 보면 건강에 지킵니다. 알리신 구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S가 들어있죠. 결국 식이유황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글루타치온에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비타민 C로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결국 끝에 가면 몸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 건강해지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건강하시고 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 체온을 높여라. 몇 도? 36.6도, 7도에서 37도 가까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답이다. 근데 몸을 따뜻하게 만들려면 결국 내 몸 속에서 신진대사, 에너지대사가 잘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신진대사, 에너지대사가 잘 되어지도록 하려면 내 몸에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점은 네, 황을 많이 먹고 체온을 높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글루타치온.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양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